활짝 웃는 얼굴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며 FTA 체결을 선언한 유럽연합과 인도 정상. 인구 20억 명, 전 세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초거대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타결입니다. We are opening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 on trade, on security, on people-to-people ties. 인도는 유럽산 내연 자동차 관세를 110%에서 10%까지 낮추고 와인 관세도 150%에서 2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손잡으면서 유럽의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동맹인 유럽연합에 25% 관세 부과로 압박을 가하더니 협상 타결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게 또다시 25% 관세를 매긴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국 외의 시장이 시급해졌습니다. We reduce strategic dependencies at a time when trade is increasingly weaponized. EU와 인도는 해양안보, 대테러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안보협정도 맺었습니다. 이런 유럽에 미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데 유럽은 스스로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대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EU는 농민들의 반대로 30년 가까이 끌어오던 남미 4개 국가의 FTA도 최근 타결했습니다. 지난 1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역의 다변화라는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Canada and China now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to strengthen the world's multilateral institu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곧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완전히 산채로 먹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자신의 야욕을 상기시키듯 카니 총리를 주지사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동맹의 균열은 처음이 아닙니다. 카니 총리가 지난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They should be grateful to us.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중국 견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손을 맞잡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촉구한 캐나다의 행보에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미 지역도 갈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영국 금융 중심가 시티 오브 런던 근처의 옛 왕립 조폐국 건물. 중국은 런던의 노른자 위인 이곳의 땅 2만 제곱미터를 지난 2018년 사들였습니다. 런던 심장부에 서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즉각 영국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가와 연결된 광 케이블이 지하로 지나가 감청이나 해킹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건물 지하 공간이 반체제 인사를 구금 신문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이 계획은 8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그런데 영국 정부가 어제 중국 대사관 건립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의식해야 하고 내부 반발도 커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안보 위협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Following detailed consideration of all possible risks around this new embassy by expert officials across government, I am assured that the UK's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이 결정은 스타머 총리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영국이 실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동맹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희는 최근 전해진 몇 가지 소식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해요. 언뜻 보면 유럽, 캐나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전혀 다른 사건들 같은데 이 점들을 연결하면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딱 세 가지가 있죠. 첫째, 19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협상을 깨고 유럽연합이 인도랑 갑자기 손을 잡은 일. 19년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옆집 캐나다가 미국의 그 살벌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손을 내미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혈맹이라는 영국이 안보 우려를 무릅쓰고 런던 심장부에 중국 대사관 설립을 허가한 배경입니다. 맞아요.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지금 세계 질서가 얼마나 극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 유럽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유럽 소식부터 보죠. 유럽연합하고 인도가 무려 19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양측 정상들이 손 맞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래된 숙제를 끝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인구만 합쳐도 20억, 전 세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초거대 경제권이 탄생한 건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19년이나 끌던 협상이었는데 말이죠. 그 타이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핵심은 바로 미국이에요. 최근 미국 행정부가 동맹인 유럽연합을 향해 25%라는 어마어마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네네.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죠. 가장 믿었던 파트너가 갑자기 우리 물건 안 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생존을 위해 새로운 거대 시장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플랜 B가 시급해졌고 그게 바로 인도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19년간 풀리지 않던 매듭이 순식간에 풀린 이유예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유럽의 생존 전략이자 지정학적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산 내연 자동차에 붙던 인도의 관세가 무려 110%였는데 이게 10%로 대폭 낮아져요. 110%면 뭐 네. 유럽 와인에 붙던 150% 관세도 20%로 줄어들고요. 맞아요. 110% 관세라는 건 사실상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대한 장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로 낮아진다는 건 그냥 문을 열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나 프랑스 와인 농가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막혀있던 거대한 금광을 발견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동맹이 이렇게 큰 경제 블록을 만들었으면 축하해 줄 법도 한데 정반대였죠. 네, 축하 대신 비난이 쏟아졌어요.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데 유럽이 인도와 거래하는 것은 결국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맹비난했거든요. 잠시만요. 그 발언은 정말 수위가 높네요. 동맹국 재무장관한테 공개적으로 당신들은 전쟁 자금을 대고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뭐라고 반박했나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유럽은 공식적인 반박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미국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EU와 인도는 경제 용역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 안보 협정까지 맺었어요. 국방 안보 협정까지요? 네. 경제 공동체를 넘어 안보 파트너로까지 나아가겠다는 신호죠. 단순히 실리를 챙기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규칙대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게다가 이게 일회성 사건도 아니잖아요. 최신 소식들을 보니까 유럽연합이 30년 가까이 끌어오던 남미 4개국과의 FTA도 최근 타결했고 필리핀과도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이라는 하나의 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미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유럽은 그 장벽을 우회하는 다른 길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탈미국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이라는 큰 우산을 벗어나서 인도, 남미 쪽으로 자신만의 안전망을 여러 개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플랜 B를 찾는 움직임이 바다 건너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바로 코앞,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던 캐나다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캐나다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는데 동기는 유럽과 정확히 똑같아요.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 압박 속에서 교역 다변화를 모색하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미국의 압박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미국의 반응은 유럽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심지어 감정적이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거의 협박에 가까웠죠. SNS로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요. 보통 이런 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전달되지 않나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일 같은데요. 그렇죠.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와. 표현도 아주 거칠었어요.
중국이 캐나다를 통째로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심지어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캐나다를 독립국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인 것처럼 폄하하는 발언이라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주지사 발언은 캐나다에서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견해를 넘어 한 나라의 주권과 정체성을 모욕한 거니까요. 경제적인 압박보다 이런 식의 무시가 동맹 관계에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희 식민지냐? 뭐 이런 여론이 들끓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즉 캐나다 시장을 중국에 뺏길까 봐 이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해요. 자신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캐나다가 최대 라이벌인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캐나다를 둘러싼 무역 분쟁이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바로 뒤에서 적과 내통하려는 거냐라는 식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비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그의 발언 때문에 미국이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받아친 적도 있었죠. 맞아요. 동맹 간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결국 동맹국을 경쟁자, 심지어 적대 세력의 품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일까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미 지역의 이 갈등은 어쩌면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외의 퍼즐 조각,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언어, 문화, 안보를 공유하며 혈맹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과는 특별한 관계의 나라인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정이 나왔어요. 8년간 표류하던 런던 내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을 영국 정부가 돌연 승인한 거예요. 그냥 대사관이 아니에요. 서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이죠. 위치도 아주 민감한 곳이고요. 아, 위치가요? 네. 런던의 금융 중심가인 시티 오브 런던 바로 옆 옛 왕립 조폐국 건물 부지입니다. 중국이 2018년에 이 노른자위 땅을 사들여서 거대한 대사관을 짓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즉각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잖아요. 안보 우려 때문이었죠. 대사관 부지 바로 밑으로 금융가의 핵심 통신망인 광케이블이 지나가는데 중국이 이걸 감청하거나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심지어 건물 지하 공간이 반체제 인사를 비밀리에 구금하고 신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8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인이 난 거네요. 네. 영국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거예요. 그동안 안보 위협을 이유로 승인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안보 위협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아주 노골적인 실리주의가 있어요. 특히 이 결정이 영국의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을 바로 앞두고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이건 명백히 중국을 향한 정치적, 경제적 제스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중국은 영국이 실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며 즉각 환영했지만 미국 백악관의 반응은 상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적대 세력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핵심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어요.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이 사건은 영국이 현재 처한 복잡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줘요.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은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해요. 그렇죠. 안보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마치 내 집 바로 옆에 수상한 이웃이 이사 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 집을 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정말 딜레마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영국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영국에게도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한 바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최근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그것도요? 네. 더 이상 미국의 행보에 무조건 발을 맞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결국 영국마저도 실리와 안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미국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유럽, 캐나다, 영국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확인했네요. 유럽은 인도를, 캐나다는 중국을, 영국 역시 중국과의 실리적인 협력을 선택했고요.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결국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동맹국들의 우리 먼저, our country first를 촉발시킨 셈이에요. 미국이 동맹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자 동맹들 역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나선 거죠. 세상은 이제 미국이 이끄는 단일한 질서가 아닌 유럽, 중국, 인도 등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쟁하는 다극화된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동맹국들이 미국을 배제하거나 혹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한 채 자신들만의 새로운 경제, 안보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과연 10년 뒤 미국의 리더십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정작 미국 자신이 외부자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